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박인수 원장님과 함께 하지정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혈관외과 전문의, 현재 참하지외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박인수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신다고 들었는데 하지정맥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일단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따지면 말 그대로 하지, 다리에 있는 정맥에 류가 이제 한자어로 덩어리, 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 하지, 정맥혈관에 있는 혹이라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다리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덩어리, 그런 거 이제 하지정맥이라고 보통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다리에 이렇게 튀어나온 혈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증상은 따로 없나요? 네, 정맥류가 이제 증상이 사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단순하게 외관상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소연 씨도 아마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 있는데 다리가 잘 붓고 무겁고 그리고 뭐 자다가 새벽에 뭐 쥐가 좀 난다거나 또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저리거나 뒷다리가 뭐 땡긴다. 보통 5가지 저는 얘기하는데 쥐나고 저리고 무겁고 붓고 땡긴다. 그런 증상들을 보통 환자분들의 한 80% 정도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지정맥은 왜 생기는 건가요? 뭐 유전인가요? 아니면 생활습관 때문인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사실 80% 이상 사실 거의 90%가 유전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정맥류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여성 유전자를 좀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 뭐 이모, 뭐 언니 외할머니 이런 식으로 이제 친족 중에 이제 여성 환자분이 위에 있으면 그런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환경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서서 일하는 분들 아무래도 서서 일을 하게 되면 다리가 더 붓고 이제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더 잘 생기는 이제 일들이 서서 일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그런 환경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앞서 말씀한 것처럼 유전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여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질병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자가 실제로 한 70%가 여성 환자고요. 남성 환자가 한 30% 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리에 혈관이 살짝 비치긴 하는데 네네. 이렇게 비치는 것도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사실 혈관이 보인다고 다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뭐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혈관은 정상적으로 누구나 있을 수가 있는 거라서 혈관이 다리에 보인다고 무조건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 크게 2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많이 심한 거. 우리가 이제 하지정맥류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정말 울퉁불퉁한 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지정맥류의 어떤 혈관들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혈관에 혈전이 생기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혈관이 막히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너무 외관상 누가 봐도 울퉁불퉁하다라고 하면 치료를 하는 게 예방을 위해서 어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2번째 이유는 이제 증상입니다. 아까 앞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쥐가 난다거나 뭐 무겁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정맥류 증상이 또 아주 심하신 분들은 막 다리가 터질 것 같다, 천근만근이다, 코끼리 다리 같다, 뭐 너무 아파서 힘들다, 자다가 맨날 깬다 이렇게 되게 심한 고통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너무 아프니까 이제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조그만 실핏줄 보인다고 다 치료를 꼭 필요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많이 보이거나 그 다음에 뭐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보인다고 할지라도 동반된 증상이 내가 느끼는 증상이 너무 심하고 아프면 당연히 삶의 질에 영향을 주니까 또 치료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혹시 하지정맥류가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일단 하지정맥류는 무조건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을 하는 만성 진행형 질환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관리를 하고 조심을 해도 저절로 좋아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무조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일단 외관상 뭐 더 심해지면 보기 싫었는데 어떤 외관상의 이제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혈관이라는 거는 일직선으로 어떤 정상적인 모양이 유지가 돼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데 너무 울퉁불퉁 꼬불꼬불한 형태로 오래되게 되면 그 안에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고 이제 정체가 되고 고이고 우리가 이제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 혈액이 자꾸 정체가 되고 고이면 실제로 혈액도 혈전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제일 무서운 건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걸 우리 혈전이라고 하는데 혈전이 거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선 온몸으로 떠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폐동맥 색정증이라고 하는데 폐로 올라가서 폐 동맥을 막는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많이 진행된 경우라고 하면 그런 혈전증에 의한 상당히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증상이 보이면 꼭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네,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한번 병원에 가서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나는 짧은 바지나 치마 잘 안 입으니까 상관없다, 신경 안 쓴다 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울퉁불퉁하고 혈관이 보인다면 한 번쯤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하지정맥은 혹시 종아리에만 나타나는 건가요? 보통 하지정맥류는 아래쪽으로 피가 쏠리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릎을 기준으로 하면 종아리 아래쪽에 더 호발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정맥류는 종아리에 사실 더 많은 게 맞는데 진행을 하게 되면 허벅지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심해지게 되면 사타구니나 엉덩이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시작은 종아리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 너무 심해지면 또 사람마다 뭐 체형이나 해부학적인 구조가 다르니까 허벅지나 사타구니 쪽에서도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막 전완근에 팔 힘줄 막 이렇게 멋지게 튀어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랑 다리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운동을 막 하면 뭐 펌핑 된다고 하죠. 근육도 팽창이 되고 우리가 이제 힘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핏줄인데 혈관이 막 늘어나서 막 불룩불룩 혈관이 보이잖아요. 사실 정맥류도 어떻게 보면 혈관이 불룩불룩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혈관이 잘 보이는 거랑 하지정맥류 때 혈관이 보이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정상적인 그냥 그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서 불룩불룩 늘어나는 혈관은 일직선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관은 직진성을 띠는데 하지정맥류 혈관은 꼬불꼬불합니다. 뱀 꽈리를 튼 것처럼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일자형의 혈관이 보이는 거는 뭐 다 하지정맥류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 꼬불꼬불하고 뭉쳐있고 볼록볼록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하지정맥류 혈관이 되겠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하지정맥류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유전적인 게 너무 이유가 커요. 그래서 완벽한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결국 많이 서서 일을 하면 아래쪽으로 더 피가 쏠리면서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서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혈액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거 운동이겠죠. 적절한 운동을 하면 뭐 있던 하지정맥류가 다시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예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체중 관리가 되는데 체중이 갑자기 늘어서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하지정맥류를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호르몬을 또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방세포가 많아지거나 갑자기 이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단순하게 내가 살이 쪄서 뚱뚱해서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이제 압박 스타킹 네, 보통 이제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신으시는데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에 나왔던 혈관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진행을 하는 거긴 하지만 신음으로 인해서 다리가 아프거나 붓거나 하는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우리가 그래도 관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인수 원장님과 함께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지 또 쉽게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입문편처럼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앞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흔해요. 통계마다 다르지만 전체 인구의 30-40%까지도 있다는 이제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미용상의 문제는 아니고 방치하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또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감이 있고 증상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 한번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숙지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